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20대 국회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 즉 all or nothing식의 정당 간 대립이 극심해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국민을 거역하고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립 행태는 민생 문제와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자신의 아무리 훌륭한 관점도 그것이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비록 선의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물러나 자신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조용히 성찰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표창원, 이용득, 김세연 의원 등의 이딴 총선 불출마 선언도 이러한 풍토에 대한 환멸의 발로로 생각됩니다. 이들의 공백은 또 누군가에 의해 메꿔질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 걱정입니다. 좀 더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로 메꿔지길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종과 천안, 공주, 계룡, 청양의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청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에서 높은 수치의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지난달부터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현장 실태 점검에서 일부 욕탕 실내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구가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재정 자립도 최상위권을 자랑하던 세종시가 내년도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투기지역 지정으로 급감하면서 문화, 복지 분야 예산부터 큰 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KPIH 안면도 측이 투자이행 보증금 10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2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90억 원을 내년 1월 18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자 이를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구분영 전 천안시장이 중도 낙마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민주당은 내년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민주당이 내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경우 공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전 중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황 청장의 총선 출마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정치 공작에 대한 대가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태안 앞바다는 보존 상태가 뛰어난 고려청자 등 유물 수만 점이 발견되면서 보물창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물속에 잠자고 있던 수중문화재가 일반에 전면 공개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가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이 문화와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요. 네, 세종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우리집 산후조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000명 넘는 산모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지만 내년에 책정된 예산 1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세종시에 취약한 문화예술 분야 육성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지원을 위한 14억 원의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고요. 또 문화예술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반응이 좋았는데요. 세종시의 이 같은 처사에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 낳기를 돕는 예산 고작 10억 원, 또 문화예술 지원금 14억 원, 이 정도까지 줄여야 할 정도로 이 세종시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나 네, 보군요. 그렇습니다.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 자립도를 자랑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네, 세종시가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한 취득세 감소입니다. 세종시의 취득세는요, 2017년엔 3,3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억 원이나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이 때문에 내년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736억 원의 지방채 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종시가 취득세 핑계를 대고 있지만요. 근본적인 원인은 세종시의 부실한 재정 운영과 방만한 살림살이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취득세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 운영안도 비판받고 있는데요. 재정 운영안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거나 또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긴축 재정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자치단체 그것도 행정 수도를 표방하는 그 세종시의 재정이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수중 유물들이 일반에 공개됐죠? 네, 지난 2007년이었죠. 태안 앞바다에서 주꾸미를 잡다가 청자 한 점이 우연히 딸려온 일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태안 대섬과 마도 일대 해역에서 5척의 난파선이 발견됐고요. 여기에서 3만 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점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전시된 유물을 보면요. 청자 두꺼비 모양 벼루와 청자 연꽃줄기 무늬 매병 등 보물로 지정된 청자는 물론이고요. 마도 1호선도 실물 크기로 복원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뱃사람들의 취사도구와 식기류, 놀이도구 등도 전시돼서요. 옛날 뱃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태안에 또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이 생겼군요. 해저유물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은 어수선하게 방치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네, 예전에는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냥 교실에서 시간 보내는 게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자기 개발에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천안 북일고를 찾았는데요. 이 학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금융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관리 요령이나 금융범죄 예방법, 학자금 대출 정보 등요.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알찬 정보들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양지고에서는요. 수시 면접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교육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면접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서요. 수시 대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요. 교육청과 학교별로 노동이나 인권, 세금 교육 등 다양한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 시간이요. 요즘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이후 물론 휴식의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도움이 될 자양분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기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날씨가 아주 추워진 것 말고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제2회 충남학 교육정책 포럼을 오늘 충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충남학 교육성과 및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나사렛대학교 심재권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전북학 출범과 전북 지역학 현황, 대전학 추진 사례 발표 후 충남학 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립니다. 부여고는 오늘 임천향교를 시작으로 23일 부여향교, 12월 3일 석성향교, 12월 9일 홍산향교 등 부여 4대 향교에서 기로연을 엽니다. 조선시대 고위 원로 문신들을 공경하기 위해 조정에서 베풀었던 행사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4세인 남면 서승래 최고령 어르신에게 장수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홍성군 광천 공공도서관이 3회에 걸쳐 어린이 독서문화 탐방을 진행합니다. 23일에는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과 송산리 고분군을 탐방하고 30일에는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과 서동요 테마파크를 방문합니다. 또 12월 7일에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을 방문해 금속활자 주조 과정을 관람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점심 식사는 개별로 해결해야 합니다. 초등생 이상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봉숙이 대작대전 100점전인 이순을 넘어전이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립니다.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는 12월 3일까지 모건대학교 기독교 미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기독교 미술을 전공한 청년 작가들의 크리스찬 아트 콜렉티브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18회 한국의 산하작품전은 오늘부터 24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 1, 2전시실에서, 제17회 평사서회전은 같은 기간 대전 예술가의 집 4전시실에서, 한글서의 장서회원전은 같은 기간 대전 예술가의 집 5, 6전시실에서, 제24회 가은서회전도 같은 기간 대전 예술가의 집 7, 8전시실에서, 화분, 석고상, 연민전인 김만섭전은 같은 기간 D2 갤러리에서, 대전 도예가 회전은 오늘부터 25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 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세종과 천안, 공주, 계룡, 청양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청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3도로 가장 낮고 아산 영하 1도, 세종 영하 0.4도, 대전 영상 0.8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0도에 머무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생활 속 라돈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 유성온천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실태 점검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함량 공개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유성온천의 우라늄과 라돈 검출에 대한 연속 보도를 한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전 유성온천공에서 나오는 원수에서 그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었죠. 네, 지난 2012년 지질자원연구원이 조사한 그 정기온천자원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유성온천의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온천공 21곳 중 20곳에서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라늄의 경우 최고치가 리터당 467 마이크로그램, 라돈은 8,860 피코큐리가 검출됐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보호국의 이 먹는 물 권고치가 우라늄이 리터당 30 마이크로그램, 이 라돈은 4,000 피코큐리인 점과 비교하면 각각 15배,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는 인근 아산의 온양온천과 비교했는데요. 네. 여기서 비교한 수치를 보니까 우라늄은 2,100배, 이 라돈은 35배 높게 나타나 이 문제가 없는지 접근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먹는 물은 아니라 다행인데 이 목욕용인 온천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건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 유성온천을 조사했던 그 조병욱 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네. 이 박사님께서는 우라늄의 경우 마시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라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온천수에 포함된 라돈이 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이용하는 특성에 따라 실내 공기 중 라돈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장께서는 이 라듐과 라돈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학계와 의료계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냈지만 네. 이 온천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는 연구가 전혀 안 됐다면서 장시간 온천을 이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예. 이 온천물 속의 라돈은 일단 먹지 않는 한 인체에 해는 없겠지만 이게 라돈이 공기 중으로 활성화될 경우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했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라돈이 공기 중으로 활성화되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폐암입니다. 이 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도 지정한 게 라돈 기체인데요. 유성온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온천수가 대기에 노출될 경우 그 속에 녹아있던 라돈이 기체로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환경부 공모로 2016년 진행됐던 온천탕 실내 공기 라돈 농도 예비 조사에서 유성온천 온천탕 3곳을 조사했는데요. 네. 이 중 한 곳의 실내에서 1세제곱미터당 270 베크렐가량의 라돈이 검출된 것이 확인했습니다. 그 기준치가 148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약 한 2배 정도 높았던 건데요. 네. 당시 연구자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온천탕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다면 마찬가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기준치를 넘어선 것에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탈기, 그러니까 대기 중에 라돈을 날려버리는 조치가 필요한 건데 네. 환경에 따라 라돈 수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저감 대책 여부 등 실태 파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라돈 침대로부터 시작해서 라돈 아파트까지 요즘 이 라돈에 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온천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만큼 그 유해성에 관한 정밀 조사 또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현재 그 유성구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 취재가 시작됐을 당시 이제 관리 당국인 대전 유성구 측은 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정기온천 자원조사 보고서를 입수하는 것부터가 이 난관이었습니다. 네. 예, 우여곡절 끝에 이 보고서를 간신히 입수하고 이 대전 유성구청의 해명을 받았는데 당시 유성구 당시 유성구 온천관리사무소에선 먹는 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다. 네. 온천수는 목욕용이지 음용수로 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 중 라돈 수치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일관된 답변은 규제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였습니다. 네. 문제는 노출시키고 해결책을 도모해야 되는 거지 덮어놓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 놀라운 사실은 유성구가 온천수 성분 검사 결과를 은폐하고 또 축소한 정황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정기온천 자원 조사를 통해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시점은 2012년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보고서가 비공개되면서 7년 넘게 시민들은 유성온천의 방사성 물질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네. 특히 지난 9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때가 이제 라돈 이슈가 좀 퍼졌을 때였는데요. 유성온천에 라돈 성분을 묻는 정보 공개 요구가 있었는데요. 당시 유성구는 별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 정보 공개 답변서도 한번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이 답변서에는 성분 검사를 5년마다 하지만 라돈은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이 관련 정보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한 대학이 온천공 단 2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수치가 음용수 기준치 이하라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온천자원조사 보고서에는 온천공 21곳 중 20곳이 방사성물질 음용수 기준치를 넘겼고 이 네. 측정 방법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구 측은 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아니다. 학문적인 조사와 법적 부분과는 다르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온천의 성분 조사는 의뢰했지만 공무원이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죠. 그 온천 이용 허가를 위해 7년 만에 재개된 올해 정기 온천 자원 조사에서 우라늄과 라돈 측정은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온천의 이용 허가를 위해서는 5년마다 정기온천 자원 조사를 벌이고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데요. 네. 2012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올해 조사의 과업지지서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 측정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이런 측정을 하지 않아 문제를 덮겠다는 의혹을 낳은 건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우라늄과 라돈 농도가 다소 높게 나온 사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측정과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네. 다행히 취재가 진행되면서 유성구 측이 태도를 바꿔서 올해 조사에서 우라늄과 라돈 측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기자의 보도 이후에 이 당초 측정 대상에서 빠졌던 우라늄과 라돈 측정이 들어가게 됐다고요. 네. 예. 문제는 이 해당 사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네, 이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 온천수의 방사성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급수시설입니다. 제가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과 유성온천 인근의 그 지하수 급수시설 여러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하수 급수시설의 경우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즉시 음용 중단이나 혹은 사용 폐쇄를 하고 급수대에는 마시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부착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는데요.
이처럼 유성온천에도 고농도의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된 지하수 시설에는 먹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이 유성온천에는 경고문조차 없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더욱이 유성온천에는 저희가 어떤 경고문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먹는 물인 식수만 규정이 적용되고 온천수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해 환경부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규제나 관리를 받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관리당국인 유성구도 쉬쉬하면서 최소한의 경고문조차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 이후에는 유성구 측에서 마시지 말라는 음영 경고문과 함께 추가 대책 마련이 나서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또 대전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급수시설 우라늄 정수 장치가 9년 넘게 방치된 사실도 드러났죠? 이 네.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취재를 진행하면서 대전시 외삼동에 대전 지역 최초로 우라늄 저감 시설이 도입된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곳은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우라늄이 검출됐고 대전 유성구가 2009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저감 장치가 9년째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들께 그 내용을 여쭤보니까 과도한 전기료 부담에 1년도 채 못 썼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와 이 마을 기금이 고갈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마을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고령의 주민들은 우라늄이 섞인 물을 수년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상수도 공사비 일부를 감면해 수돗물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외삼동 마을 주민 98가구 중 상수도가 미설치된 곳이 30%에 달하는 29가구인데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요즘 여러 가지 복지제도는 막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먹는 물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부담해라. 그것도 많은 액수인데 이것도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전 유성구가 실태 점검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함량 공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네,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자 유성구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먼저 온천수를 이용하는 온천시설 12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이 중 2곳에서 실내 공기 중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유성구 측은 모든 온천시설에 환기조치 교육과 함께 음영금지 경고문을 부착했고요. 앞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치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온천 자원 조사에서 제외됐던 이 방사성 물질 함량 조사도 그러니까 우라늄과 라돈이죠. 여기 용역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은폐 축소된 의혹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검출된 방사성 물질 함량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우라늄과 라돈이 높은 수치로 검출이 된 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네, 온천욕을 잠깐 즐기는 정도로는 인체에 큰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하지만 온천을 오랜 기간 자주 이용하거나 온천 시설에 머무는 이 종사자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온천수에 대한 자연방사성 물질 규제나 기준이 없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2016년 환경부 온천시설 예비조사와 지난달 유성구가 벌인 목욕탕 실태 점검에서 실내 공기 중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온천욕을 잠깐 즐기는 정도라면 방사성 물질 피폭이 기준치 이하로 예상되지만 네. 종사자의 경우 현재까지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피폭 허용 기준이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종사자 건강 재평가와 함께 환경조사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유성온천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유성온천의 우라늄과 라돈 검출 보도,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시작했는지 궁금하고 또 뉴스 보도에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취재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돈의 유해성이 밝혀지기 전에 수많은 온천들에서는 이 라돈탕 혹은 라듐탕이라고 이제 홍보하면서 네. 몸에 좋다 혹은 피부 건강에 좋다, 피부 질환에 온천수를 이용하면은 큰 도움이 된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대왕께서도 유성온천을 찾아가지고 목욕을 즐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과학이 좀 발전되면서 라돈이나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이 이제 입증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작된 것은 과연 이 라돈탕에서 진짜 라돈 수치가 얼만큼 나올까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취재가 시작됐는데요. 그 문건을 입수하기 전까지는 전혀 수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측정한다고 해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소요되고요. 다행히 이것을 입수하면서 저희가 보도를 착수하게 됐는데요. 그 라돈탕, 라듐탕이라 불리는 이 명소에 대해서 그 전국적으로 한 7군데 정도, 7군데 정도 지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온천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이롭다는 효과는 이른바 이제 방사능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이 같은 말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독을 다스려 약을 쓴다는 건데 라듐의 방사능이 항암 치료에 쓰이면서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원자력학계나 의료계에서는 현대과학 입장에서 이 방사능 호르메시스 효과는 전혀 검증이 안 됐다면서 가급적 라돈이나 라듐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또 조언을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온천의 우라늄과 라돈 검출에 대한 연속 보도를 한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경제 뒷전 민주당 흔들리는 지지도란 제목으로 요즘 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입에선 문정권은 경제를 생각하는가라는 반문과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